네, 안녕하세요. 통생통사 강동원 TV입니다. 저는 통일 크리에이터 강동원이고요. 많은 언론사 기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요지는 두 가지인데 최근에 이 두 개의 기사가 아주 주목을 끕니다. 먼저 첫 번째, 중국에 나와 있던 북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봉기를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 방송에서 단독으로 역시 다룬 기사인데 북한에서 중학교 교사가 자유민주정당을 결성했다가 그게 적발되어서 공개적으로 처벌을 당했다라는 기사가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이 두 개의 기사에 대해서 기자님들의 질문이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라는 인터뷰 요청을 많이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딱 듣고 이게 그 방송을 보도한 기사의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라는 의문을 기자들이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궁금하고 또 그게 정말 사실일까? 왜냐하면 북한에서 주민들이 물론 중국에 나와 있는 해외 파견 노동자이긴 하지만 그들이 북한 정권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직장장이나 또는 관리자에 대항해서 시위하고 봉기를 했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북한 내부에서 조선노동당 일당 독재인 그 엄격한 체제에서 자유민주정당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자유민주정당을 만든 사람을 공개적으로 지금 처벌했다라는 내용을 주민들의 교육용 자료로 배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북한이 이거를 공개했을까? 바로 이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 오는데 저는 당연히 가능한 일이고 언제 일어났어도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북한 정권을 대항해서 봉기한 점. 제가 이 러시아에 가서 많은 북한 노동자들을 만나보고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총 한 자루만 구해준다면 그걸 가지고 직장장을 싸죽이고 싶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저한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3년 동안 나와서 해외에서 노동자로 일을 했는데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손에 쥔 게 한 푼도 없다라는 거죠. 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월급의 개념을 받기는 하지만 그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노트에 한 달에 금액만큼 기재를 하는 방식입니다. 조국에 돌아갈 때 돈을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그 코로나 힘든 어려운 시기에서 또 일을 하고 이제 북한의 국경이 열려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돈을 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노동자들이 봉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주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러시아나 지금까지 제가 중국에서 만나봤던 노동자들의 상황들을 보면 정말 마지막 남아있는 그 끈, 희망의 끈, 생존의 끈 하나만을 겨우 동아줄을 잡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들 들어가서 죽나 여기서 죽나 똑같은 심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직장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통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위에서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코로나19라는 이 3년 동안 너무 어려운 상황들을 닥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그 직장장에게 야 너네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우리가 죽어갈 때 너네 뭐 해줬냐 이렇게 얘기해도 직장장들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저항하게 되고 또 불만을 표출하게 됐는데 그게 결국은 마지막에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까지 번지게 되니까 이게 엄청난 그런 봉기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기사를 제가 사실로 확인해 주고 싶은 그런 지금 방향이 아닙니다. 기자분들이 이게 정말 사실이냐 우리도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니까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북한 내부에서 자유민주정당을 만들었고 그걸 사람들에게 퍼뜨리다가 적발됐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왜 이거를 굳이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들 교육용으로 영상을 배포했는가라는 문제인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식으로 또는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개념으로 보자면 자유민주정당을 추진했던 사람을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잡아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거나 아니면 사형시키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왜냐하면 북한에서 민중봉기나 민주화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두세 사람만 모여서 정권을 비판하고 또는 내가 정말 북한의 김정은을 그냥 욕했는데 어느 순간 지도새도 모르게 끌려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자유민주 정당을 만들고 어떤 민주화 세력이 결집하고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고만 판단이 들었었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북한이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잡아서 처형시키거나 교화소에 보내면 되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의 교육용으로 이거를 지금 배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불안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이런 기도를 만약에 핵책을 했다면 여기와 연루된 사람들을 아직까지 다 잡지 못했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정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처벌하고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이거를 일반 주민용 교육 자료로 배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로 지금 북한의 상황이 심각하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동사회문화배개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까지 법법 만들어서 그렇게 주민들을 통제하고, 특히 북한의 MZ세대를 통제하고 있지만 그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한류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면서 정권에 대한 충성도와 결속도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인 거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정권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움직임과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기사가 지금 이 적절한 시기에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야, 북한에서는 왜 쿠데타도 또는 뭐 군사혁명도 또는 일반 민중봉기나 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북한 주민들은 왜 저렇게 그냥 당하고만 살까? 늘 이렇게만 좀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 군사 분야, 쿠데타나 군사혁명은 이루어지기가 지금은 어렵겠죠. 왜냐하면 북한이 이 군대 안에도 정치위원이라는 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이 군사혁명이나 쿠데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사조직이라든지 또는 그거와 관련된 뜻을 맞는 결사체가 있어야 되는데, 군대 내에서 그런 것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오히려 그거는 북한이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는 이 외부 정보의 확산과 주민들의 의식 변화, 이것을 북한 당국이 막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동사회문화배개법, 심지어는 남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법을 만들었지만 이게 확산 속도가 너무 지금 광범위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는 단순히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재미로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어떤 변화까지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그 놀라운 단서를 이번에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인식, 또 대북 정책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김정은이 통일, 민족 개념 없애겠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더더욱 민족과 통일에 대한 개념을 강조해야 되는 거고, 북한 주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소독이 동독을 흡수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엄격히 따져보면 동독 주민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유 총선거를 통해서 서독의 체제를 따라가겠다라고 한 합법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게 아니고 동독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서독에 흡수할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에 시사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도 역시 우리가 북한을 흡수한다, 이렇게 물론 생각할 수 있겠죠. 자유민주 통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줄 수 있는 외부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들여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라는 거죠.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시기입니다. 2024년 전쟁이 날까? 매번 이런 질문을 이제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 전쟁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지만 마치 전쟁을 지금 즐기는 것처럼 전쟁을 꼭 해서 북한을 없애겠다, 막 이런 전쟁 광처럼 그렇게 매도하고 호도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튼튼한 안보를 통해서 전쟁을 준비하되 오히려 북한 내부는 지금 전쟁보다는 이 내부 문제의 내부 결속을 위한 것에 더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이 변화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한반도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통일의 주체는 남한 주민뿐만 아니고 북한 주민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같이, 경제 풍요로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통일이 필요로 한 것이고, 그 통일의 주체로서 북한 주민들을 깨울 수 있는 우리의
관심과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